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1월 29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온라인 신문 하나를 읽었습니다. 100명 자원봉사자의 세탁기가 고작 3대뿐이고 온수가 24시간 공급되지 않아서 찬물에 샤워를 했다는 거고요. 숙소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힘들답니다. 그랬더니 싫으면 자원봉사 취소해주겠다는 게 돌아오는 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언론의 역사와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1960년대가 대기업의 탄생기였고 70년대가 성숙기, 80년대가 완성기, 그리고 지금이 그 대기업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시기라고 한다면 언론도 이런 대기업 체제의 발전 과정과 시차를 두고 궤를 같이 하지 않을까요? 언론이 정치 권력과 자본의 신여로 전락을 할 때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스스로 찾아 나서야 했었습니다. 빈곤과 가난으로부터의 자유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면 그 후 사람들은 말과 표현의 자유를 찾지 않을까요? 이 말과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인도하고 바르게 이끌 책임이 바로 언론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 언론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요? 한번 자문자답해봤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에 경비원들의 임금을 두고 아파트 곳곳에서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온전히 관리비를 인상해서 경비원들의 임금을 올렸다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물론 이 방송을 들으시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YTN이 또 이 최저임금제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도 잘 되고 있는 것을 광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요. 여튼 한번 이런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파트에서 11년간 근무하신 임유성 경비반장 이야기 잠시 후 들어보고요. 곧바로 이어서 최저임금 대책 TF위원이시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전화 연결해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현황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상당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경제학회에서는 지금 상당히 이견이 나눠져 있거든요. 참여연대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당시 책임자를 고발했습니다. 자, 대법원장이 고발되는 사태입니다. 2부에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시절 판사로 재직하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청색으로 분류돼 이름이 올랐던 윤나리 변호사 연결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무엇인지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3부와 4부 팩트 진검 승부 추르맨 시간에는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크와 주간 경량 반기훈 기자와 함께 미량 화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책임 공방대에서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십시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여러 가지 노동 관련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시각 하나, 또 이런 것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시각이 또 하나,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죠. 관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민주사회니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경비원을 해고하거나 또 휴게시간 늘리는 편법을 사용하는 모습들도 듣고 계시죠. 오늘은 서울 광진구 광장현대 8단지 아파트에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시간당 7,530원 고스란히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해서 경비원 임금을 올리기로 한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아파트에서 11년 동안 근무하신 경비원 한 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임유성 경비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장님, 그러면 11년 동안 경비를 하신 거네요? 예, 예. 하청 이렇게 다른 데서 일자리를 이렇게 받으신 게 아니라 직접 고용되신 겁니까? 아니, 내가 건축 노가다 일을 하다가. 예. 이제 나이가 좀 있어가 힘이 들어가지고. 예. 예, 경비를 여기 들어왔거든요. 그러셨군요. 예. 이번에 월급이 많이 올랐다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전보다 많이 올랐습니까? 작년보다? 예, 여기는 한 30만원 올랐습니다. 월 30만원 오른 겁니까? 예, 예. 그러면 1년에 한 360만원 정도 오른 셈이 되네요? 아니죠. 우리가 최저임금제로 해가지고. 예. 작년에보다 올해 최대한 올린 게 한 30만원 올린 겁니다. 30만원. 그러니까 전체 1년 급여가 30만원 정도 올랐다 이 말씀이신가요? 1년 급여가 아니고 한 달에
30만 원씩 더 나오는 거지요. 작년보다. 그러니까요. 1년이면 36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월급이 오르고 나니까 좋으시죠, 당연히. 아, 그럼요. 살림에 보탬도 되고 좋지요. 예. 사모님이나 가족분들도 많이 기뻐하셨겠어요. 그죠? 임금 오르는 거에 예, 대해서. 좋아합니다. 그 임금이 오르니까 무엇이 예. 달라졌습니까? 당연히 좀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생기실 건데 주민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도 여기 한 10년 이상 있었으니까. 예. 주민들도 별다른 그건 없고 경비들이 고생하니까 당연히 해주는 것처럼. 예. 동대표들이 다 합의해가지고 올린 거니까요. 예. 그 합의를 해서 올리셔서 최저임금 오르고 나면 보통 이제 휴게 시간 늘리거나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가 이런 편법을 쓰는데 그런 건 없이 전혀 그런 변화 없이 그대로 급여가 오른 거 맞죠, 그죠? 예, 여기는 7시간 반 이제 쉬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는 동결하고 네. 그 월급을 30만 원 이제 올려준 거죠. 예. 혹시 주변에 다른 경비원 분들과 친구분들 좀 계십니까? 말씀 나눠본 분들이? 아, 주변에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친구분들 중에서 경비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혹시 다른 곳에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아파트 혹시 입주자 대표 회의 쪽하고 말씀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입주자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예. 대표 회의는. 예. 그래서 대표분들과 말씀 나눠보신 적은 없으세요? 더러 이제 만나면 인사하고 그럴 얘기죠. 예. 예. 인사하고 잘 아니까. 그렇죠. 한 11년 계셨으면 동네 분들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아파트가 전부 가구가 한 몇 가구 정도 계시는 겁니까? 573세대입니다. 573세대요? 537세대. 537세대. 예.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사시는 분들이. 여기 사시는 분들이요? 예. 나이가 한 50대 이상 분들입니까? 아니면 젊은 분들 세대입니까? 젊은 층도 학군이 좋아가지고. 예. 젊은 분들이 많이 살아요. 광진구니까 학군이 좋겠네요, 진짜. 예. 학군이 좋은 편입니다. 그 젊은 친구분들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도 어린 초등학생을 두고 있으면 그래도 40대 중후반은 다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중학생, 초등학생 전부 학군이 좋아가지고 고등까지 여기 많이 들어와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 다른 경비원분들 전부 숫자가 한 몇 분 되십니까? 같이 경비 서시는 분들이. 아, 우리 8단지예요? 예. 8명입니다. 8명. 예. 그러면 그 교대가 하루에 한 2번 정도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침 6시에 들어오면 내일 아침 6시 24시간 근무입니다. 24시간 근무하시는군요. 예. 그러면 단지가 몇 개입니까? 거기 8단지라고 하셨는데. 단지 수가. 3개동입니다. 3개동. 예. 1동, 2동, 3동. 1동, 2동, 3동. 그 예. 3동 안에 전부 8분이 근무를 서시는군요. 아니죠. 우리 3동은 4명이고. 4명. 1, 2동은 4명이고. 그래서 네. 합이 8명입니다. 아, 예. 1, 2동은 4분이 서시고 3동은 예. 또 4분이 서시고 그래서 8분이 예, 같이 예. 서시고 계시는군요. 그래 합계 8명입니다. 예. 다른 경비원 분들도 다들 좋아하시겠네요. 이번에 인상을 놓고. 아, 그럼 다 좋아하지요. 뭐 하실 겁니까? 그 인상된 부분을 가지고 이제. 나는 인상된 부분이 딴 거 할 건 없고. 예. 우리 마누라 노후 자금으로 한 30만 원씩 저금을 해줄까 그러고 있습니다. 사모님 노후 자금으로 30만 원씩 입금시키신다고요? 예. 그럴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 주민분들이 결국은 그만큼 더 부담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십시일반해서. 그렇죠. 듣기로는 혹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좀 갑론을박 논쟁이 있었다고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주민분들께서 선뜻 그렇게 응하셨다고 들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동대표 회의 해가지고, 다들 좋다, 찬성을 해서 이게 합의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확실히 젊은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런 대표자 회의에서도 흔쾌히 아마 이 최저임금 인상을 갖다가 다들 합의를 하신 것 같네요. 어쨌든 우리 임유선 경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경비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아까 사모님 노후 자금으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여유가 좀 생기셨으니까 동 대표자 또 동 주민들하고 즐겁게 그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고맙게 생각하지요. 그 예. 동대표, 동입주자 대표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한번 정식으로 그분들에게 한번 감사의 말씀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제 만나면 인사하지요. 만나면 인사하시는군요.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광진구 광장현대 8단지 아파트에서 일하고 계시는 임유성 경비반장이셨고요. 이어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는 이 임금 부담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소득주도 성장에서는 불가피한 정책이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각부 관련된 장관들에게 질책을 하셨다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방금 인터뷰한 경비원 아파트에서는 뭐 이렇게 대표자분들이 흔쾌히 임금을 인상을 하셨다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위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강병훈입니다. 지금 인터뷰한 거 들어보셨죠? 임유성 경비원님하고. 예, 들어봤습니다. 예. 정말 흔쾌히 대표자 회의에서 이렇게 인상을 결의하신 아파트 단지도 있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이런 아름다운 사례가 훨씬 더 많고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 이제 한 달째인데, 그렇죠. 1월 말이니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 예. 지금 이제 한 달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네. 아직 뭐 이렇게 좀 안착됐다라고 하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1월 월급들을 이제 막 받고 계시는 때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들의 소득 확충을 위한 것인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임 반장님처럼 이 노인분들이나 청소년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한 달에 30만 원이면 우리 임 반장님 생활이, 가족들의 생활이 얼마나 나아지겠습니까? 임유성 반장님 같은 경우 같은 경비원 8분에게 30만 원 한 달의 인상은 엄청난 액수죠. 그렇습니다. 저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도 예. 이 최저임금 인상은 꼭 필요한 정책이고 예. 지금 비록 한 달 됐습니다만 빠른 속도로 안정되어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것은 한 537세대가 사신다고 했었으니까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구하면 이분들이 십시일반 한 달에 10,000원이나 또 한 2만 원 돈을 더 내시면은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은 경기와 민감한 관련이 있는 것이지 대표자 회의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TF가 지금 어떤 문제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저는 결국은 우리 사회가 이 소득 양극화가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소득 양극화 해소하자는 얘기는 모든 대선 후보들이 지난 대선, 이번 대선에서도 약속했던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증가시켜서 네. 내수 진작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보자는 것은 누구라도 좀 다 인정하는 경제정책의 새로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저는 본질적인 문제들도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인상이지만요. 네.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부담되는 건 임대료입니다. 예. 이분들을 위해서는 삼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예. 이제 임대료를 연 9%씩 올릴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예. 빨리 시행령 개정해서 5%로 낮춰야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도 5년인데 10년으로 늘려줄 필요가 있고요. 예.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생계형 적합업종도 빨리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나쁜 단가를 후려치는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는 것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여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 인상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소상공인이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그분들 여론은 어떠시던가요? 일단은 다들 걱정들이 많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부가 네. 어떤 식으로 이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쓰고 네. 사회보험을 확대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드리니까요. 예. 안심하시는 부분도 있고. 예. 그래도 좀 부족하다고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는 사업주에게는 30인 미만을 기업 고용하시는 분들. 네. 그 중에서도 노동자들의 임금이 19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또 이런 것을 또 이겨낼 때 결국은
이 저소득층들의 소득이 늘어날 때 네. 그 소비 증가,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선순환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예. 또 이런 중소기업과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는 문제를 고치는 것들,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하는 문제들이 함께 저는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3조 원의 예산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안정자금을 이제 신청하고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만약에 그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아파트 단지처럼 주민들이나 또는 기업인이 스스로가 이렇게 최저임금을 적용을 해서 인상분을 공급하게 되면 뭐 정부 재정도 아낄 수가 있고 신청을 안 하시면 그만큼 재정이 절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저 19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인터뷰했던 분, 임유성 경비부 반장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대표자 회의 결의 결과 가구당 한 6천 원씩만 더 내면 된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비원 전체 임금이 월 200만 원 정도가 되시다 보니 네. 아까 말씀하신 커트라인 190만 원보다 10만 원 정도가 높아서 130만 원을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13만 원을. 아, 예. 예. 자, 그렇게 되면 질문이 왜 190만 원입니까? 200만 원에서 한 210만 원 정도 하셨어도면은 더 도움이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좀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이 올해 157만 원입니다. 네. 이 기준으로 영향률을 한 120%까지 책정을 하다 보니까 예. 190만 원으로 책정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좀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생각했다면 네. 그 기준을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200만 원이나 210만 원 정도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한국경제학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국경제학회 쪽에 그 조장옥 교수가 전 학회장이셨는데 이분이 그 기자들과 인터뷰 간담회에서 한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노동시장의 노동 공급을 줄이게 된다. 이 공급보다도 아마 수요를 줄이게 돼서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이 노동 분배라든지 자본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일본에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그런 불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그 미국에서도 여러 대학별로 연구 사례가 틀립니다. 네. 그거는 뭐 이렇게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일본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아베 총리가 경제 단체들을 만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임금 인상 동참해달라. 예.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이제는 그 낙수 효과를 기대해서 우리 경제가 60년, 50년을 흘러왔는데요. 네. 그 효과가 오히려 양극화만을 극대화시켰고 네. 이게 오히려 극심한 내수 침체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성장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것이 이 소득주도 성장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IMF도 그렇고 ILO도 그렇고 이 유수의 이 국제적인 경제기구들이 다 한번 다 얘기하고 있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0507번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중소기업인입니다. 최저임금 오르는 바람에 야근, 토요일 근무 다 안 하기 시작했고요. 대신에 기계투자, 설비투자를 해서 생산 효율을 올렸습니다. 한국 노동자는 최저임금보다 시급이 높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아마 그 전체적인 총 월급으로 보면은 네. 그 말씀하신 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방금 말씀하셨던 건 중소기업 사장님께서 네. 그 새롭게 이제 혁신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혁신의 결과물이 더 크게 시장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두 사람 데리고서 예. 그 동네 한 곳만을 맞는 시장이었다라면은 혁신을 하셔가지고 서울 네. 전체를 예.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하는 시장으로 키우신다라면은 네. 더 많은 노동자들도 고용하시고 임금도 네. 많이 주실 수 있다고 그런 혁신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일자리 안정기금 기준을 맞추려고요.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비원 월급을 180만 원 정도 책정하고 나머지를 정부 예산 3조에서 이제 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저하고 의견을 일치를 하셨는데 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은? 예, 아까 그 광장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 흔쾌히 네. 월 30만 원씩 올려주셨잖아요.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경우는 좀 워스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200세대에서
그 19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10만 원 이득 보기 위해서 낮춘다 그러면은 200세대일 경우에는 가구당 월 500원입니다. 네. 저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과연 이런 거에 동의하실까 싶습니다. 저는 결국은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경비원들과 주민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취지를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동참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6874번님은 최저임금 인상은 조건 없이 올리고 13만 원 지금은 지원금은 고용보험이라는 조건을 다는 게 맞는지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금 그 안정자금 이번에 이제 고용보험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안정자금 있지 않습니까? 3조 원. 네네네. 이게 신청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은 이게 1월달 월급을 받아봐야 최저임금에 되는지 안 되는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급 시즌이기 때문에요. 최근 5일간 일일 신청하는 실적이 한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1월 임금이 다 지급된 2월 이후 그렇겠군요. 2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요 안정기금 요 3조 원은 일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영구적인 겁니까? 앞으로? 한시적인 제가 겁니까? 봐서는 이게 이제 국가 재정으로 하는 거고요. 작년 연말에 예산안 통과에서도 자유한국당이 말로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또 부작용을 우려해서 정부 지원 자금을 하냐니까 굉장히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해서 앞으로 하더라도 이 3조 원 이내를 넘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했고요. 이 직접 지원 방식보다는 근로장려세제 확대나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하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자.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길게 가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우리 강병원 의원하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애프터 서비스 AS 인터뷰를 가끔 하거든요. 매달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인터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었습니다. 2부 쏘겠습니다.